안녕하세요. 청계수학클럽 전문가 진사무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후공정 종목이 최근에 관심이 부각되고 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제조는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전공정은 자, 표에서 보시겠지만 노광 작업, 그리고 증착 작업, 식각, 에칭이라고도 하죠. 자, 후공정은요, 테스트와 소켓, 프로브 과정, 모듈 패키징, 완제품 패키징의 5단계로 나뉩니다. 자, 웨이퍼 상에서 일어나는 공정 작업들은요, 전공정, 웨이퍼가 아닌 칩이나 모듈 단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후공정으로 정의하는데요. 자, 후공정은 크게 어셈블리와 테스트 공정으로 구분이 하게 되고 있고요. 자, 웨이퍼 테스트 부분부터 후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표에서 보시겠지만 노광 작업은요, 자,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해서요, 노광 장비로 빛을 가해 회로 패턴을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증착은 자, 디포지셔닝이죠. 증착 공정은요, 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요, 웨이퍼에 전기적 특성을 갖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 식각 공정은요, 자, 플라즈마 상태에서 특수한 가스를 주입해서 불필요한 회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세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소재는요, 제조 공정, 노광 증착, 식각과 자, 관련된 화학 소재를 말하고요. 자, 노광 소재, 주로 감광제 같은 게 있겠죠. 증착 소재는 전구체, 연마제 등이 있겠습니다. 자, 식각 소재는요, 주로 고순도 특수가스를 이용합니다. 자, 이를 씻어내는 식각액, 세정액으로 구분됩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은요, 테스트와 패키징 단계인데요. 자, 테스트 말 그대로 양품, 불량품에 따른 테스트 과정과 핸들러라고 하죠. 속도 테스트하는 프로브는요, 전압 테스트이고요. 소켓은 열 테스트입니다. 자, 모듈 패키지 과정은요, 소재를 활용해서 모듈화라든지 완제품 패키징 과정은요, 완제품 조립과 테스트 포장, 박싱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타 다른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OSAT라고 합니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라고요. 후공정 외주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자, 오셋 업체의 고정비 상승 요인으로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영역, 발전된 한 단계 진화된 패키징 영역에서 가장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영역인데요. 자, 후공정 장비 부품주가 가장 수혜를 보는 부문입니다. 자, 어드밴스드 패키징은요, 반도체 성능 개선을 위한 부문으로, 자, 전공정 부문의 한계 비용 상승으로 후공정에서 차별화를 꾀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공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리플로우 공정은요, 패키징 공정에서 열을 사용해서 범프 형성 및 플립칩 공정을 진행하는 장비인데요. 자, 범프는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댐납 범프를 말합니다. 자, 플립칩 공정은요, 와이어리스 본딩 방식인데요. 이 반도체 칩이 그 PCB라고 하죠. 그 기판에서 일단 공간이 작기 때문에 선 같은 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리스, 말 그대로 와이어가 없이 이 본딩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플립칩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범프를 매개로 해서 칩과 도치단자 접속하는 기술입니다. 자, EDS라고 많이 보이는데요, 전기적 다이 소팅입니다. 소팅은 말 그대로 검사 과정이죠. 자, 반도체 수율 향상 목적으로 한 과정인데요, 웨이퍼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기능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 웨이퍼에서 반도체 웨이퍼 칩을 다 올려놓고 그 칩을 자르는 과정을 다이라고 합니다. 자른 상태를 다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의 칩이 웨이퍼에 올려진 상태의 잘라진 형태를 다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버닝 테스트는요, 말 그대로 고온 상태에서 칩이 잘 버티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자, 최종 테스트는요, 패키지 상태에서 칩 전기 동작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자, 핸들러는요, 속도 테스트,
양품, 불량품을 등급에 따라 자동 분류하는 과정이겠고요. 자, 버닝 챔버는요, 고온의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자, 버닝 시스템은 칩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죠. 자, DDR5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DRAM 규격인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라든지 머신러닝이죠 등에 최적화된 초고속 고용량 DDR5 DRAM이고요. 자, 기존 DDR4에 비해서 2배 정도 성능이 개선된 DDR5 칩입니다. 자, 웨이퍼는요, 반도체 칩이 되기까지 3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덩어리 상태의 인곳을 슬라이스해서 웨이퍼로 만듭니다. 자, 전공정을 통해서 웨이퍼 전면에 트랜지스터가 새겨지는 것이고요. 자, 패키징 공정에서요, 웨이퍼가 개별 반도체 칩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는 반도체 칩으로 변화가 돼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싱은요, 육면체 모양의 개별 칩으로 자, 웨이퍼에 올려진 칩들을 자르는, 나누는 과정이죠. 다른 말로 싱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 소잉은요, 자, 다이를 소잉하는, 톱질하는, 최근에는 웨이퍼가 얇아짐으로써요, 되게 얇아지죠. 싱귤레이션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해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공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노광 작업이라든지 증착 과정, 식각 과정으로 크게 나뉘고요. 후공정은요, 테스트라든지 소켓, 프로브라든지 모듈 패키징, 완제품 패키징의 5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웨이퍼 상에서 일어나는 공정 작업들은요, 전공정, 웨이퍼가 아닌 칩이나 모듈 단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후공정으로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전공정, 후공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근에는 전공정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작은 후공정 분야이죠. 전공정은요, 대표적으로 노광, 증착, 식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636억 달러로 후공정은요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후공정은 86%, 후공정은 14% 수준입니다. 자, 후공정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자, 전공정의 노광 과정을 통해서 미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한계 비용이 늘고 있어가지고 후공정에서 이런 비용 상쇄를 위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후공정의 주기능인 연결과 보호 기능에서 성능 향상까지 이루기 위한 고부가 가치의 공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흐름도인데요. 자, 테스트 공정과 어셈블리 공정으로 나뉩니다. 자, 웨이퍼, 앞에서 말씀드린 웨이퍼 본인 고온 고열에 아무래도 웨이퍼가 견뎌야 하니까, 자, 웨이퍼 버닝 과정과 웨이퍼 테스트, 자, 버닝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모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요. 자, 어셈블리 공정은요, 백그라인딩이라든지 싱귤레이션, 앞에 말씀드렸죠, 싱귤레이션 다이싱 작업, 다음에 자, 와이어리스 본딩으로 대표되는 본딩 작업, 다음에 모듈 패키징과 완제품 패키징 등 패키징 작업이 어셈블리 공정에 있겠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테스트 공정은요, 웨이퍼 버닝,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버닝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핸들러,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 과정이 있고요. 자, 백그라인딩과 싱귤레이션 다이싱, 조립 공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흐름도입니다. 자, 최근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뉴스를 간단히 보시겠는데요. 자, 디램값 조정 와도 가벼운 침체에 그칠 것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최근에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인가요? 한 달 다 돼가는데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반기 디램 가격이 조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디램 내지는 반도체 산업 경기가 슈퍼사이클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 올 하반기에 좀 조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런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가가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장비업체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빠지는 그러한 리포트 대비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또 180도 다른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죠. 자, 디램가 조정 와도 결론적으로 가벼운 침체에 그칠 것이라는 리포트 기사입니다. 자, 이는 PC용 디램보다 고부가 가치인 서버용 디램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서버용 디램은요, 자,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요,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필수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지난 한 4, 5년 전인 2017년, 18년에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이끈 제품이기도 하죠. 자, 삼성전자는요, 최근 반기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클라우드 시장 성장을 대비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영향으로 서버 수요 강세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반도체 왕좌 가져온 삼성전자 굳히기 수는 이라는 리포트이고요. 자, 그 기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자, 2분기 202억 달러 매출로 1위입니다. 자, 메모리 호황에 따른 기술 가격 상승 영향인데요. 업계에서는 양사 새 동력 파운드리를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파운드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만의 TSMC가 제일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알려진 바로는 TSMC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55%, 자, 삼성전자는 아직 미미하죠. 10% 초반에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미국 인텔을 제치고 11분기 2018년 정도죠. 11분기 만에 글로벌 반도체 왕좌에 다시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컸는데요. 자, 전문가들은요, 삼성전자가 왕좌 굳히기에 나서려면 파운드리 사업 역량을 비메모리 반도체이죠. 파운드리 사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202억 달러, 자, 한화로 23조 8,100억이죠.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기존 1위였던 인텔은요, 같은 기간에 22조 매출을 내면서 자, 삼성전자하고 1조 정도 차이가 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2위로 밀렸습니다. 자, 전자가 분기 매출로 인텔을 넘어선 것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로 11분기 만입니다. 자,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강자로 군림하면서 93년부터 24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지만, 자,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왕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전자가 앞으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삼성전자가 가져올 시절에 자, 관련해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되겠죠. 자, 11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 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고 어게인 50조라는 정조준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1분기 실적을 주도했던 스마트폰 주춤한 가운데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와 프리미엄 TV, 가전 부문이 힘을 낸 결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7월 초에 2분기 잠정 영업 경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63조 원은 2분기 사상 최대이고요. 자, 영업이익은 12조입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에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죠. 자, 특히 반도체는요, 2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책임졌습니다. 자, 2분기 반도체 시장은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수요가 지속되면서 PC용 반도체 판매 호조와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서요, 삼성의 주력인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조사에 따르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가장 큰 폭을 맞았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실적이 상향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기사이고요. 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요, 15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극심한 공급 부족에 따른 스마트폰 등 IT 기기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 하반기 잠재적 리스크인데요. 자, IT 기기 생산 차질은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선반영된 우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세게 온다는 자, 신문 기사인데,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당초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이익 사이클 비교인데요. 자, 보시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13년에 한번 이익 사이클이 2년 반 동안 133% 정도 이익 사이클이 진행이 됐죠. 자, 반도체 지수 5개월 선행 10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2017, 8년에 2년 반 동안 또 이익 사이클은 235% 정도 성장을 했죠. 반도체 지수는 7개월 선행인데요. 149%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20년 자, 코로나가 진행된 초기죠. 멈춰버린 6개월 사이클인데요. 자, 그 이후에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익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6개월 동안 30%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반도체 지수가 코로나19 직전 대비해서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에 대한 비교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지난해 말부터 다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 4,515억 달러였는데요. 올해는 4,890억 달러. 내년에는 자, 슈퍼 사이클 자, 중간 기간이죠. 5,423억 달러로 자, 2020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성장하는 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추이인데요. 2019년에 1,104억 달러이던 게 자, 2020년에 1,267억 달러, 2021년에 1,552억 달러였죠. 2022년에는요. 내년이죠. 1,804억 달러로 성장을 합니다. 자, 내후년에 더 가파라지는데요. 2,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추이를 예상됩니다. 자,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5G 시대의 성장 산업이죠. 자, 침투율이 5G, 4G 메모리 탑재량 비교를 보시면 자, 숫자는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자,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회색이 5G 메모리 탑재량입니다. 4G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죠. 더불어 반도체는 5G대의 성장 산업입니다. 어제 같은 8월 24일 날 뉴스가 나왔죠. 자, 삼성이 반도체와 바이오에 3년간 240조를 투자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삼성이 올해부터 3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5G, 통신 등 미래 전략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240조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이고요. 자, 이 중에 18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하고 약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주요 기업마다 폐지하고 있는 공개 채용 방식도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기사이고요. 자, 삼성은요, 첨단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을 이끌면서 과감한 인수합병이라든지 전략 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 반도체와 바이오에 3년간 240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투자 확대를 통해서 전략 사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플랜을 내놓았고요. 관련해서 전일 장후반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정 부품 수혜주의 소재 쪽에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관련 기사, 반도체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히 해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에 따른 후공정 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후공정을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자, 후공정의 지위 상승 및 중요 상승 속에서 후공정 캐펙스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따라서 현 시점은요. 후공정 장비 부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특히나 투자 아이디어로서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어드밴스드 패키징 고성장 속 해당 공정에 기여 가능한 업체를 후공정 업체에서 일단 알아볼 거고요. 자, 메모리 세대 변화 속에서 P와 Q 증가가 나타날 후공정 업체, 다음에 국산화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 속에서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타 고객사로 확대되는 업체에 주목할 것을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기여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는 만큼 멀티플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할 것인데요. 자, 주가가 상승 기대된다는 말씀이죠. 자,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종목들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 홀딩스, 그다음에 DI도 DDR5 세대 교체 속에서 I10 다변화가 기대되어서요. 주목할 만한 업체입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중간에 언급 드린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후공정은요. 과거 후공정이라는 게 패키지와 이 테스트 공정이 주 공정이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연결과 보호의 기능에서요. 최근에는 이 전공정의 한계 비용이 상승해서 일단 이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성능 차별화를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후공정을 통해서 성능 차별화를 통해서 고부가치 공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반도체 후공정에도 도입되는 팹 공정과 고도화되는 패키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글로벌 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조 과정에서 제조 회사들의 이런 반도체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의 후공정 투자 확대와 차별화 움직임, 그리고 국내 후공정 업체들의 고객 다변화를 통한 구조 성장, 내년에 나타날 메모리 세대 교체죠. DDR5죠. 자, 후공정 업체들의 주목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오늘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탑3 반도체 팹 업체에 전자라든지 TSMC 그리고 인텔이죠. 글로벌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의 후공정의 차별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서플라이 체인과 변화 상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서플라이 체인은요 크게 테스트와 어셈블리로 나뉘는데요. 자, 테스트 공정에서는요 웨이퍼 테스트,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패키지 테스트라든지 모듈 테스트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어셈블리 공정은요 웨이퍼 백그라인딩 공정이라든지 다이싱 공정, 자, 와이어리스 본딩이죠. 그다음에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 후공정 내에서도요 5G 환경의 등장과 차량용 반도체 내 신뢰도 증가, 그리고 패키징의 고도화 속에서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DR5가 자, 내년 이후에 일단 이 메모리 분야에서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DDR4일 때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시면 자, 침투율이 5에서 10% 정도 도달하면 일단 실적이 피크가 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DDR5는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 내지는 제품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DDR5 침투율이 5에서 10% 정도 도달하는 내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반도체 관련 공정이라든지 주가들이 피크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적 역시 내년 2, 3, 4분기에 실적이 피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 유념해 주시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 3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보면요. 자, 후공정 장비는요 앞으로 집중해야 될 후공정 사이클인데요. 자, 전공정 대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공정 장비가 부품 투자가 나은 시점입니다. 자, 후공정 투자는요 전공정 대비해서 약 1년 정도 레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메모리 세대 교체로 인한 DDR5죠. 후공정에 집중이 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셋이죠. 자, 5셋 대비 장비 부품이 나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가동률 상승보다는 투자가 확대되는 사이클이고요. 자, 더불어서 어드밴스드 고부가 패키징은 팹 업체의 수행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자, 패키징의 어드밴스드화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모리 세대 교체 사이클 수혜, 다음에 국산화 수혜, 이 3가지 투자 포인트로 해서 후공정 장비 업체에 집중할 사이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공정 투자가 현 시점에서 후공정 장비 업체의 투자가 전공정 투자보다 현 시점에서 더 나은 투자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3가지인데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해드렸는데, 자, 전공정 투자 확대된 투자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나타났고요. 올해와 내년 정도에 걸쳐서 후공정 투자 확대가 나타날 것 추정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레깅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투자는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DDR5로 메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전공정에서는 2년마다 디바이스 변화 교체 주기가 존재하지만 후공정에서는 6년 만에 도래하는 스펙 변화 및 교체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주로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 패키징 등장은요 후공정이 반도체 성능 향상에 대한 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의 주가 레벨업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국내 후공정 업체의 멀티플 추이인데요. 2010년부터 올해 작년까지 쭉 보시면 자, 국내 후공정 업체가 멀티플이 상단 20배 정도였는데요. 17, 8% 작년 말 올해 초에는요. 거의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 4, 5개월 고점 형성 이후에 4, 5개월 만에 다시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해서 추가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 주가 레벨이고요. 자, 지금까지 후공정 산업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유망 종목
후공정 쪽에서 투자 기본 종목 3가지 정도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PK 홀딩스, DI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오 테크닉스는요. 전공정의 미세화와 어드밴스 후공정에 걸쳐서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장비 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자, 동사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가지고 있죠. 자, 동사 이오 테크닉스의 경쟁력은요. 레이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레이저 기술은 이 다이싱, 이 웨이퍼에 올려진 칩들을 나누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레이저 다이싱을 통해서요. 이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정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공정에서요. 레이저 어닐링 스텝 확대가 나타나고요. 레이저 내재화를 증가하면 동사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3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3,251억이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089억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827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에 도래하는 시점에서 내년은 올해의 827억 영업이익에서 내년은 988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자, 매출액은 올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4,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자, 내후년 2023년이죠. 최근 주가는 사실은 1년 정도 더 빠르면 2년 정도까지도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일단 내후년 실적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내후년 실적은 올해와 내년보다 더 증가한 매출액 5,178억, 영업이익은요 1,199억으로 작년 2020년 대비해서 한 2배 반 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한 폭증세가 이오 테크닉스에서 예상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은요 17% 20% 사이로 상당히 부채가 적은 편이고요. 유보율은 6,500%입니다. 재무구조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영업이익률은요 작년까지는 11%였는데 올해부터는 20%를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자,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이익률이죠. ROE는요 15%, 16%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더불어서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올해 4월에 13만 6천 원의 고점을 형성했었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 주가는요 일단 10만 5천 원과 16만 3천 원 박스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 4, 5개월 동안 지난 4월 초 고점 형성 이후에 눌림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습니다. 자, 10만 8천 원 정도에서 상승한 주가는요. 현 주가 수준이 12만 3천 원에서 일단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확대 발표로 해서 반도체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면 더불어 후공정 업체의 대표주자인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 전고점 13만 6천 원에 조만간의 상향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주봉, 월봉을 다 보시더라도 일단 고점 부근에서 자, 고점은 2015년 정도를 같이 보시면 15만 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까지도 조심스럽게 상승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 주가 동향은요. 자, 그래서 한 11만 원대 중반 정도면 일단 매수가 유망해 보이고요. 현 주가 수준은 추가 급락보다는 현 주가 수준 부근에서의 상승 전망이 유리해 보이고요. 자, 더불어 13만 6천 원권에 형성되어 있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PSK 홀딩스인데요. 자, 글로벌 팩업체와 후공정 업체. 자, PSK 홀딩스인데요. 패키징 고도화에 따라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 기사이고요. 자, 패키징 고도화와 함께 동사의 장비금 스텝 및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개념 설명을 해드렸죠. 리플로우 장비 매출 비중 확대는 마진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 리포트이고요.
자, 동사의 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 데스크홈 장비의 매출이 60%고요. 리플로 장비 매출이 40% 정도인데요. 자, 하반기부터 리플로 비중의 확대 속에서 마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ROI 상승을 이끌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의 요인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어드밴스 패키징 기업 확대와 마진 개선은 자, PK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자, 글로벌 팹 업체와 후공정 오셋 업체를 고객으로 둔 PSK 홀딩스는요, 패키징 고성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고가와 고마진인 리플로 장비의 매출 비중 확대는요,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수익성 확보를 이끌 것입니다. 자, PSK 잠깐 재무구조를 보시겠습니다. PSK 홀딩스는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398억에 영업이익이 25억 적자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23억, 매출이 한 2배 반 이상 성장을 할 전망이죠. 자, 영업이익은요 206억 정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자, 올해 1분기에 9억 적자였지만 2분기 17억 흑자,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요 45% 정도 예상되고요. 자, 유보율은 1900%에 육박하는 재무구조 또한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 정도 예상되고요. 자,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19% 정도 예상이 됩니다. BPS는 11,600원이네요. 자, PSK 홀딩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직전 고점 4월 중순이죠. 14,900원이었는데요. 자, 주가 반락 시에 10,000원 중반대까지 반락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8월 초에 다시 전고점 부근이었던 14,300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외국계 증권사의 반도체 관련 부정적인 레포트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도 있겠지만요. 자, 현 주가 수준은요 12,750원인데 꾸준하게 11,000원, 11,000원대 정도, 11,000원대와 12,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유리해 보이고요. 현 주가 수준은요 추가 급락보다는 꾸준하게 상승 시도를 해서 전고점 부근을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유리해 보이고요. 주봉 월봉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자,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 사상 최고치는 2018년 6월에 기록했던 25,000원입니다. 꾸준하게 직전 고점, 자, 2019년 3월에 고점이 16,000원이었는데요. 그 레벨 정도까지는 일단 꾸준하게 하반기에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더불어 자, 꾸준하게 기관 투자가가 최근 들어서도 주가 반락에도 불구하고 8월 초부터 꾸준하게 23만 주가량 기관이 순매수를 보인 PSK 홀딩스 역시 후공정 업체에서 주목을 받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DDR5 세대 교체와 함께 주목을 받게 되는 DI인데요. 자, DI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리포트이고요. 자, DDR5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이고 DDR5 앞에서 차트를 한번 보셨죠? 침투율, 제품에 들어가는 침투율이 자, 10% 수준이 되는 가정되는 내년 2, 4분기와 3, 4분기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자, 기존 메모리 버닝 테스터 외에도요.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로직향 버닝 테스트 등 신규 장비 비중 확대를 통해서요. 후공정 내 저변 확대를 이끌 것입니다. 내년 자회사를 통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 또 동사의 마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는 DDR5 수혜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6년 정도 사이클 도래하는 DDR5 요 레벨에서 사이클이 적중하는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중반 하반기까지도 수혜가 본격화되는 DI입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매출과 이익 추가 성장이 나온다는 해서 후공정 저변 확대와 6, 7년 만에 도래하는 D램 교체 사이클이 추가 리레이팅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DI의 재무구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60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55억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300억에 영업이익은 4배가량 증가하죠. 219억.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도 2배가량
증가한 469억, 매출액은 2,900억. 내후년 본격적인 슈퍼사이클 정점이겠죠. 3,400억 매출에 6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적 추이는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하죠. 자, 자본금 172억에 부채 비율은 57%입니다. 유보율은 740%에서 조금 더 업 되겠죠. 한 800% 가까이 업 되겠네요. ROE는 22% 정도까지도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자, DI 차트인데요. 최근에 8월 초에 1,7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주가 수준이 9,800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반락보다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태이고요. 자, 눌림 시에 9,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신다면 전고점 부근인 1,700원의 돌파도 예상이 됩니다. 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일단 조정세가 9,000원에서 9,5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지만 현 주가 수준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주가 레벨입니다. 관련해서 자, DI의 기관 투자가가 최근 한 달 동안에 8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서 일단 꾸준하게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8월 11일이라든지 8월 12일에는 기업 투자가 17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라든지 DI 같은 업체들의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 기대가 되니 반도체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후공정 업체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입니다. 자,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DI 같은 종목도 있지만 자, 우리 청개구리 증권 TV에 들어오시면 이 세 종목보다 더 유망한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희 청개구리 증권 TV에 들어오시면 유망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니 자, 핵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청개구리 증권 TV에 접속하셔서 투자 종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